안녕하세요. 저는 17년째 당뇨 남편의 밥을 챙기고 있는 당뇨 와이프입니다. 저희 남편은 매일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고 기록하고 아침에 밥을 한 번 먹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오고요. 그렇게 당뇨 환자가 있으면 식단을 챙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. 일단 맵고 짠 거, 간 세게 할 수 없고요. 튀김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없고요. 또 밀가루 같은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요. 특히 제일 고민은 매일 맵기 먹어야 돼요. 바로 당이 돼요. 아마 당뇨인들은 한 번씩 다 고민해보셨을 거예요.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해보셨나요? 쌀밥 먹으면 혈당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? 당뇨면 탄수화물 아예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.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아이 밥을 따로 지어야 됐던 적이 많았어요. 남편의 잡곡밥과 아이의 흰쌀밥 따로 해서 뭐 냉동도 시켜놓고 또 저당 밥솥도 사고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. 흰쌀밥 먹어도 혈당 걱정 안 하실 수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매일 먹는 밥, 특히 흰쌀밥은 왜 혈당을 그렇게 빨리 올릴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정제 과정에 있습니다. 쌀을 도정을 해서 껍질과 섬유질이 사라지고 결국 전분만 남게 되는데요. 이 전분은 몸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. 그 결과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,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겁니다. 문제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이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당뇨나 혈관 질환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흰쌀밥은 전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소화가 너무 빠르고 그만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표적인 음식이라는 거죠. 밥을 지을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보세요.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훅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. 방법은 간단해요. 쌀을 불릴 때 식초를 조금 넣었다가 헹군 뒤 그대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. 이용해서 물 한 컵에 식초를 조금 희석해서 식사 전에 마시거나 밥 먹을 때 함께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. 단 주의하실 점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. 강황가루를 조금 넣는 것입니다.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당을 낮추고 신장 손상 같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커큐민은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요. 이럴 땐 호추를 함께 조금만 주시면 효과가 좋아집니다. 호추 속에 피페린이 커큐민 흡수를 20배 이상 높여준다고 합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쌀 한 컵 기준에 강황은 반 스푼 이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후추는 아주 소량 넣어주시면 되고요. 특별한 맛이 나지 않아서 부담 없이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. 네, 이렇게 밥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소주도 밥을 지을 때 유용한데요. 특히 현미밥에 효과가 있습니다. 현미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는 좋지만 조금 딱딱하고 먹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때 소주 한 잔을 넣으면 현미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. 조리 과정에서 알코올은 다 날아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것도 방법은 쌀 한 컵당 소주 한 잔 넣으시면 되고요. 장점은 현미 특유의 질긴 식감이 완화되고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식물성 오일을 한 스푼 넣는 겁니다. 식물성 기름은 들기름, 참기름, 올리브 오일
네,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으셔도 뭐 향이 그렇게 세게 남지 않아서 아무거나 넣고요. 쌀알이 기름이 코팅이 되면서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. 방법은 쌀 1컵 기준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밥을 짓고 바로 드시기보다는 좀 식혔다가 드시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찬밥으로 해서 먹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하죠. 그래서 저희 아들도 다이어트를 해서 요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식힌 밥은 다시 데워 먹어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고 하니까요. 네,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충분히 실온에서 식힌 다음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5번째로는 함께 지켜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로는 밥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. 특히 식사 순서가 중요한데요.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. 같은 밥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. 두 번째는 잡곡을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. 흰쌀만 드시는 것보다 보리나 귀리, 콩 같은 잡곡을 30% 이상 섞어 드시면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집니다. 이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. 게다가 잡곡에는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적정량을 지키는 습관이에요. 사람들은 밥을 건강하게 지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양을 늘리기 쉽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밥을 지어도 결국 과식하면 혈당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한 끼에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정리하자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, 백미보다는 잡곡밥을 섞어서, 그리고 꼭 적당량만.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밥을 먹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식초, 강황, 후추, 소주, 그리고 기름, 여기에 작은 식사 습관만 더해도 밥을 즐기면서 혈당과 혈당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. 밥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. 혹시 주변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나눠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밥 해 드세요.